가 이제 핵심이에요. 진짜 대형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더넷 스위칭 네트워크 구축하는 절차를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고, 이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레이어드 모델,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 역할, 그 다음에 레이어드 모델 중에서 나중에 보면 코어 레이어가 L2인 경우하고 L3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만 틀려요. 그때만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분리해서 좀 맞아요. 우리 코어는 뭐죠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L3 코어를 잘 듣고 우리 코어가 이렇게 코어나 다른 게 제대로 설정이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요. 자, 이더넷 스위칭 네트워크 구축하는 절차는 먼저 스파닝 트리 모두를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연결할 때 전부 다 라피드 스파닝 트리, MST 이걸 통일해야 된다. 두 번째가 트렁크 태그드 포트를 설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왜 먼저 설정을 하냐면, 이걸 해야지만 나중에 그 VTP 밑에 있는 VTP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해서 서버가 VLAN 정보 만들면 또 다른 서버나 클라이언트한테 VLAN 정보 가는데, 그때 뭐예요? 트렁크 포트로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채널 같은 것도 이 트렁크 설정할 때 같이 설정합니다. 채널들. 그런 다음에 이제 VTP 도메인, 스위치들의 VTP 도메인 이름들을 통일시키고 VTP 서버와 클라이언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VLAN을 생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렁크하고 이런 게 잘 설정이 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한테 VLAN 정보가 딱 교환되는 것만 봐도 토폴로지가 이상이 없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트렁크 포트, 특히 억세스에서 디퓨전 레이어 사이에 있는 VLAN들을 필터합니다. 왜 한다고요? 쓸데없는 트래픽 낭비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억세스 레이어에 있는 스위치들이 쓸데없는 스파넥들에 참여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브릿지를 밑에 디퓨전 레이어 스위치에서 루트 브릿지를 분산해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거짓말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억세스 레이어에다가 필요한 장치들 연결하고 거기다 VLAN 멤버십 지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인터 VLAN 라우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디퓨전 레이어 스위치에다가 그 SVI 인터페이스 VLAN 같은 거 만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장비에 따라서는 그 L3 인터페이스에다 VLAN을 설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L3 인터페이스에 일반 노드들이 사용하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 지정하고, 그 다음에 HSRP나 GLBP 지정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 지정하면 이런 순서로 대형 네트워크를 여러분 구축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대형 이더넷 네트워크에서는 레이어드 모델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드 모델은 코어 레이어, 디퓨전 레이어, 억세스 레이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억세스 레이어는 주로 일반적인 노드들이 접속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레이어 2고요. 디퓨전 레이어는 주로 레이어 2인데 중요한 서버들이 그 스파닝 트리에 스파닝 트리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레이어 3를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는 못한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디퓨전 레이어는 반드시 L3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레이어는 그 인터 VLAN 라우팅을 하면서 이 억세스 레이어에 있던 문제가 코어로 확산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L3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IP 스푸핑이나 이런 것들은 VLAN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 VLAN이라는 그런 인터페이스에서 필터링 해줘야 돼요. 즉 ACL을 거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이런 억세스 레이어에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 L2 레벨의 보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시큐리티라든지 맥어드레스 필터링 하는 거 있잖아. L2 레벨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 지정하고 L3 레벨에서 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레이어는 절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코어 레이어에 ACL 잘못 걸었다가 전체 다 다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 지금 이게 L3로 돼 있어갖고 여기다가 뭘 걸고 ACL 걸고 여기다가 뭐예요? IDS 센서 걸고 걸어놓은 거, 이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된 사람.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코어 레이어는 이렇게 하나로 구성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위치 블락이라고. 스위치 블락. 그러니까 스위치 블락과 스위치 블락 셀을 빠르게 연결해 주는 게 목표예요. 코어 레이어.
그래서 이런 레이어드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 코어는 대부분 L2나 L3인데 저는 L3 코어는 없어. L2야. 근데 다들 아무 생각 없이 L3 코어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코어는 반드시 L2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코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안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을 하려면 그 컨피그레이션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네트워크 코어에 예전에 ATM 설정을 해놓고 6년 동안 컨피그레이션 바꿔보셨습니까? 안 바꿔보셨어요? 네? 바꿔보셨어요? 뭐 바꾼 적 없지? 바꾼 적 없잖아. 그게 코어야. 근데 L3로 가잖아요. 나중에 그럼 컨피그레이션을 매번 바꿔야 돼. 그건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바꿔야 돼. 그럼 그게 코어가 아니야. 그래서 시스코의 PCMSA라는 코스에 왜 L3 코어가 안 나오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대부분 보면 회사들 보면 코어를 전부 L3 써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배울 때 데이터 쪽의 사람들이 라우터를 먼저 배워요. 라우터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가 봐.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데나 다 적용해 그냥. 그러니까 전부 L3 스위칭이 다 되니까 그냥 다 그냥 스위치를 라우터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떨어지죠 당연히. 그 대신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퍼포먼스를 내는 스위치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산업화 시대, 농업 시대는 좀 머리가 멍청하면 수족이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화 시대는 머리가 멍청하고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돈이 나가겠어요, 돈이.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저의 효과는 L2 코어. L2 코어면서 습식만 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응? 예? 습70 같은 걸 다 박을 필요가 없다고 L2 코어로만 쓴다면. 뭐를 박아요? 습720 그 슈바이드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억세스 레이어는 최소의 비용으로 폴트 톨러런스와 로드 밸런스를 구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엔드 노드를 수용하고 L2 레벨의 시큐리티를 억세스 레이어에다 구현해냅니다. 디시전 레이어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에어리어 백본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백본이라는 용어가 아주 좀 우리는 또 여기서는 코어이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디시전 레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L3 레벨의 시큐리티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그 억세스 레이어의 인터 VLAN 간의 장애를 서로 인터 VLAN 간에 통신할 때 막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스위치 블락에 있는 장애들을 코어 블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코어 레이어로 넘어가지 않도록 S3 레벨 시큐리티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라우팅 구현을 통해서 다른 스위치 블락이나 코어 레이어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고요. 대부분의 형태는 억세스 레이어가 L2, 디시전 레이어가 L3, 코어 레이어가 L2가 맞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억세스 레이어의 문제를 코어 레이어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L3를 쓰는 거죠. 저번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 기억나요? 네트워크는 L1이 L2가 되고 다시 L3가 되고 다시 L2가 되고 다시 L1이 되고 2가 되고 3 되고 2가 되고 1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게 네트워크예요. 어떻게 구조화해서 만드냐면 전송이 레이어 2 스위치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라우팅에 의해서 분리되고 왜 그러냐면 L3가 뭐를 분리하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관련된 문제를 제거하잖아요. 근데 L2가 어떤 문제를 제거를 해요? 콜리전 도메인 관련된 문제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어별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근데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송 장비를 타는 경우가 있고 안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전송 장비 타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전송 장비가 원래 거리가 좀 멀리 갈 수도 있고요. 전송 장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폴트 톨러런스 메커니즘이 중이잖아요. 이더넷은 스파닝 트리에서 이렇게 업되고 그러는데 컨버전 타임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송 장비라고 하면 전송 장비가 1, 2가 이더넷 스위치, 3이 라우팅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쉬워요. 구성해 보려면. 근데 대부분 막 대충 2가 됐다가 3 됐다가 다시 3 됐다가 1 됐다가 2 됐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네트워크 이상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트리로 정리가 안 되면 품질이 안 나와, 품질이.